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월남 파병 J카드. 11월 14일 박정희 의장은 오전 9시 15분 숙소인 한국대사관저를 떠나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했다. 무명 용사비에 헌화한 박 의장은 곧바로 미 국무부로 갔다. 7층에 집무실이 있는 러스크 장관은 1층 현관까지 내려와 박 의장 일행을 영접했다. 이날 박정희 러스크 회담에서 박 의장은 대한 원조의 증액을 끈질기게 요청했다. 박정희, 공산 침략의 가능성 때문에 한국은 60만 군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1960년부터 미국의 한국군 유지비 원조 액수가 감소함으로써 한국 측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국 측의 군사비 부담 증가로 경제개발에 큰 짐이 되고 있으니 5개년 계획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국군에 대한 원조 수준을 1959년 수준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원조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계획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현 수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우리는 해외 투자 차관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귀측에 대해서 특별경제안정기금으로 1억 달러의 차관과 7천만 달러의 경제개발 차관 및 800만 달러의 기술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 액수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강력한 반공국가와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러스크. 정부와 의회는 지난 15년 동안의 해외 원조 실적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원조 수혜국들에서 원조가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장기 경제개발 원조란 발상을 내어놓고는 그 대신 군사 원조, 무상 원조, 단기 원조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군 병력을 건설공사, 통신, 보건 부문에 이용할 수 없을까요?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의 원조 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이 있으나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도를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박정희, 미국이 무상 원조에서 장기 차관으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해도 한국에는 그것을 너무 급격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간만이라도 미국의 원조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장기 차관 체제를 위한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 병력을 경제개발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길에 도쿄에서 이케다 총리와 단독으로 만나 국교 정상화를 가능한 한 빨리 타결 짓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러스크. 일본과의 국교 문제 해결은 미국의 대한 원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 될 것입니다. 박정희, 장관께서는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희망적인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러스크, 해밀턴 처장과 그 문제를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의장께서 떠나시기 전에 저도 이 문제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하실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저의 이 대답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사면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박 의장은 1시간 반 동안의 회담을 끝낸 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국제개발처 파울러 해밀턴 처장을 찾아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요담을 끝낸 박정희 의장 일행은 백악관으로 향했다. 1917년생으로 박 의장과 동갑인 케네디 대통령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박 의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눴다. 현관 계단을 올라간 두 지도자는 사진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했다. 박 의장은 오찬에 참석할 수행원들을 케네디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박 의장 일행이 로비로 들어서자 미 해병대 군악대가 아리랑을 연주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오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박 의장을 2층으로 안내하여 부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를 소개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는 족자를, 부인과 자녀들에게는 한복 한 벌씩을 선물로 내놨다. 오찬에는 미국 측에서 러스크 미 국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램리처 합참의장, 월트 W. 로스토 특별보좌관, 버거 주한미국 대사, 폴 리츠 국무차관보, 킬렌 유솜 처장 등 요인들이 참석했다. 박정희 의장, 정일권 주미대사,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장관 등 한국 측 참가자 23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짤막한 환영사를 했고 박 의장은 군사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답사를 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국가의 생명을 건지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병든 기관을 제거해야 하는 외과의사의 처지에 놓여 있다 라면서 직장 활동의 공정, 국가 건설의 의욕, 국가에 대한 책임감,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요소가 우리의 국가 재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시간 40분간 계속된 이날 오찬에는 박정희 의장이 좋아하는 전복 요리가 특별히 등장했다. 박 의장은 오찬이 끝나자 일단 한국 대사관으로 돌아왔다가 오후 3시 30분 다시 백악관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갔다. 정상회담은 오찬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매우 유쾌하게 시작됐다. 케네디 대통령은 혁명정부가 단행하고 있는 여러 개혁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지만 우리로서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고 했다. 혁명정부가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바람에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그동안의 체납 세금을 물어야 한다니 야단입니다. 박정희 의장도 농담을 했다. 미국에 와서 보니 카메라 기자들이 상전이더군요. 의장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신문 기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골칫거리죠. (1961년 11월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이루어진 케네디 박정희 정상회담의 기록은 최근 공개됐다. 우리 쪽에서는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 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장관, 박병권 국방장관, 천병규 재무장관, 송정범 경제기획원 부원장, 정일권 주미대사, 한상국 통역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러스크 국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 월트 로스토 대통령 특보, 파울러 해밀턴 국제개발처 처장, 월터 메카나기 극동문제 담당 국무부 차관보, 킬렌 유솜 처장, 코렌 동북아시아 문제연구소장, 클라인 통역관이 배석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리 준비된 공동성명서를 읽어보고 만족한다고 말했다. 만약 박 의장도 동의한다면 이대로 발표하도록 하자고 했다. 박 의장도 동의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그대로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케네디, 아까 박 의장과 오찬을 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한국 외무장관과는 월남 사태에 대해서 대화했는데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비망록을 작성해서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어떻게 하면 월남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물론 미국 병력을 투입하는 것입니다만 진정한 해결책은 월남인 스스로가 외국 원조의 의존함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월남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러스크 장관과 해밀턴 처장에게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너무 혼자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세계의 각국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담을 나눠줘야 자유세계 전체의 힘이 증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반공 국가로서 한국은 극동의 안보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월맹은 잘 훈련된 게릴라 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월남식의 전쟁을 위해서 잘 훈련된 100만의 장정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고 지원한다면 한국 정부는 월남에 이런 부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고 정규군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지원군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자유세계가 단결되어 있음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출국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군 지휘관들과 토의했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군사보좌관들과 함께 본인의 제의를 의논해보시고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케네디,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미국은 베를린 장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전체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맥나마라 장관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의장께서도 내일 맥나마라 장관, 램리처 합참의장과 한 번 더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사람들과 이런 문제를 의논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군요.
프랑스 사람들이 확인한 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박정희가 이 자리에서 월남 파병 용의를 밝힌 사실은 지금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박 의장이 월남 파병을 제의한 대목은 삭제한 상태로 외교 문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삭제된 부분이 공개 문서에서 복원된 것은 1996년 미 국무부가 미국의 외교란 문서집에 1961년, 63년 동북아시아 편을 발간하면서였다. 당시 미국의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드리밀 카드가 없었던 박정희 의장이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월남 파병이었다. 연 파월 인원 약 30만 명, 최다 주둔 병력 약 5만 명을 기록한 역사상 첫 해외 파병의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예정에 없었던 정상회담을 한 차례 더 하게 되는데 이는 박 의장의 월남 파병 제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월남 파병 용의를 밝힌 박정희의 논리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며 파병에는 미국의 승인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파병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계산에 깔고 한 발언이었다. 케네디는 대화를 대한 원조 문제로 끌고 간다. 그는 미국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한국이 희망하는 것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가 아니라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만찬 때 이 문제를 더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본인은 혁명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혁명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서를 갖고 왔습니다. 본인은 이 주제를 가지고 러스크 장관, 해밀턴 처장과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케네디, 양국의 대사께서는 이미 혁명 주체 세력의 업적에 관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본인에게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미국이 박 의장을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보장해드립니다. 우리는 대한 원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일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태평양 지역 전체가 자유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맥나마라 장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의장께 설명해 드리시오. 맥나마라 장관,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증강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도 6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1700대의 핵무기 탑재 전투기 가운데 850대는 15분 내에 이륙할 준비를 갖추고 항상 비상대기 중입니다. 핵무기 분야에서 소련이 최근 대기권 실험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양적으로는 3배에서 8배, 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우세합니다. 소련은 200에서 300대의 핵무기 탑재 폭격기를 북미 대륙 상공으로 보낼 수 있을 뿐입니다. 대륙간 탄도탄의 경우 우리는 핵탄도 미사일 80기를 장착한 5척의 폴라리스급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소련이 우리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다고 해도 미국은 그보다 훨씬 가공할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골칫거리는 이란, 월남, 쿠바 등지에서 경험한 성격이 많이 다른 분쟁입니다.